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였죠. 와우 했는데 결국 스파이더맨인 앤드류 가필드와 교제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두 사람은 그리 오래 교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알로와 헬프 등을 보며 늘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죠. 모두를 놀래킬 만한 커다란 눈에 눈물이라도 그렁일 때면 제 마음이 다 찢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라라랜드에서는 그녀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과 멋진 연기력을 보여주었죠. 멋진 멜로디와 함께 헐리우드의 야경을 배경으로 탭을 치던 엠마 스톤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모두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팬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엠마는 이미 SNL 감독 데이브 맥캐리와 약혼한 상태죠. 사실 그래서 그녀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벌써 나이가 29살이나 된 어엿한 성인이니까요. 시간 빠르죠? 어쨌든 이 두 커플은 워낙 은밀히 움직이는 커플이기에 공식적이거나 다양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공개된 비디오를 통해 엠마와 데이브가 그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주 초 엠마는 리즈 위더스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반지였습니다. 여자에게 반지는 중요하죠. 영상 도중에 엠마는 지난 12월에 공개했던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 대신 심플한 금색의 웨딩 반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는데요. 리즈와 엠마와의 유튜브 대화에 참여했던 커플리스 박사는 엠마에게 만약 당신이 불안정한 남자와 결혼했다면 당신은 남은 여생을 앞으로 나와 자주 정기적인 미팅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엠마는 감사하게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라며 과거 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의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과거 형식. 영어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영국 타블로이드 메트로에 따르면 엠마와 데이브는 지난 3월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결혼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공식적인 결혼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결혼을 하고 공식적인 발표는 추후에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의 꿈이었던 재즈바 셉스를 빠져나가며 뒤돌아보던 엠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엠마, 행복하세요? 2014년경 발송되었던 한 통의 이메일이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던 앤드류 가필드가 스파이더맨에서 방출된 이유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행사 불참이었다고 하네요. 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미적지근한 박스오피스 성적으로 소니가 추후 시리즈 제작 계획을 지연시킨 것도 있지만 앤드류 가필드가 관련된 특정 사건 하나도 이 프랜차이즈의 종료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소니의 수장 카즈 히라이가 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의 2017년 개봉을 발표하는 자리에 앤드류 가필드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작품에서 방출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필드가 그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2016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스파이더맨에서 방출된 것이냐고 묻자 앤드류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나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불편했을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필드는 그의 두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의 안타까운 성적에 대해 항상 솔직했으며 비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 그는 데일리 비스트와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프리프로덕션, 메인,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을 통해 전반적인 제작 후 몇몇 부분을 삭제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컷까지 촬영하면서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촬영되었고 모든 것은 다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몇몇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끈은 끊어지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이야기 자체를 따라가는데 급급한 영화가 나오기 마련이다 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억울했던 모양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이야기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앤드류 가필드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에이미 아담스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이끄는 성실한 일꾼이 되고자 또 엄청난 캐릭터를 연기하고자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 역할은 내가 3살 때부터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캐릭터였다.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난 상처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아쉽습니다. 앤드류 힘내요. 또 좋은 역할이 찾아올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역대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던 영화 아바타를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속편들에 대한 예산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0억 달러, 하나로 1조 1천억 원이네요. 뉴질랜드는 최근 영화와 TV쇼의 제작 중단을 가져왔던 잠금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질랜드에서 촬영 중이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는 다시 제작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초 아바타의 향후 개봉일이 공개되었는데요. 2021년 12월 17일 아바타2 공개, 2023년 12월 아바타3, 그리고 2025년 12월 아바타4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예상치 못했던 제작 중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바타 시리즈가 개봉 일정을 맞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엠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말하며 아바타의 작업을 다시 재개하고 싶다. 지금은 비상 법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보류 중이다.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총력을 다해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연기되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촬영을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작자로서는 하루하루가 다 돈이고 제작이 지연되면 그것이 곧 엄청난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이 말이 얼마나 속타는 말인지 짐작이 갑니다.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이제 뉴질랜드가 잠금 조치를 해제했으니 다시 아바타의 제작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작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제작진은 뉴질랜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차분히 제작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도 VFX를 담당하고 있는 웨타 디지털과 라이트스톰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시켜주어 어쩌면 일정대로 영화가 개봉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웨타와 라이트스톰 여러분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새로운 배트맨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지가 아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으로 그리고 혹성 탈출의 시저로도 유명한 앤디 서키스가 바로 새로 제작되고 있는 배트맨에 대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앤디 서키스는 새로운 배트맨에서 어두운 톤으로 브루스 웨인과 알프레드와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바로 자신이 브루스 웨인과의 유대감을 보여줄 알프레드 역을 맡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LAD 바이블과의 인터뷰에서 영화가 이전 버전의 영화들보다 더 무겁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거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하며 멜 리브스 감독이 아주 놀라운 대본을 만들어냈으며 최종 버전에 대해 많이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와 배트맨의 정서적 연결고리는 대부분 절묘한 스크립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멜 리브스 감독은 정말 멋지게 이 일을 해냈다라고 말해 이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앤디 서키스는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촬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전체 촬영 일정의 절반 정도를 끝낸 상태였다고 말하며 이 영화 제작 중단 사태가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되지만 이 영화는 매우 아름다운 영화가 될 것이다 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배트맨의 공식 개봉 일정은 2021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로버트 패틴슨, 조 크라비츠, 앤디 서키스, 콜린 파럴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2002년 토비 맥과이어는 스파이더맨 영화 한 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이 배우는 더 많은 출연료 인상을 원했죠. 4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50억쯤 되겠군요. 2003년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후속편을 제작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맥과이어는 자신의 주치의를 샘 라이미 감독과 프로듀서와의 회의에 보내 자신이 영화 촬영 중 부상을 당했으며 다음 후속작에서는 직접 스턴트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홍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2번이나 신체적으로 까다로운 영화를 연속으로 촬영한 후 토비는 등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그는 지금 치료 중이다라고 말해 촬영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토비 맥과이어는 지스킨이 첫 영화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출연료로 총 3천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소니 측은 그의 부상에 대해 그가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촬영 일정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배역에서 배제할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역할은 제이크 질레날에게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재밌는 건 당시 제이크 질레날은 커스틴 던스트와 교제 중이었는데 던스트는 스파이더맨에서 메리 제인을 연기했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사태를 파악한 토비 맥과이어는 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상황을 뒤집고자 소니 측에 토비가 잘 행동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아 신체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힌 토비에게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토비 맥과이어는 이후 이런 리포트에 대해 말도 안 된다 라며 부정했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며 사과했었노라고 밝혀 위의 리포트가 사실임을 은연중에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랍니다. 최근 빌리 아일리시의 한 팬은 그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또 당사자에게는 고마울 수도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일방적일 수 없고 또 지켜야 할 선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는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 잘 견뎌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